오늘 문제는 막바지 부분만 잠깐 읽어볼게요. 여기서 나오는 outweigh라는 동사를 기준으로 do the advantages 하면 장점이, 어떤 것의 장점, 이점이 outweigh the disadvantages 하면 단점을 좀 outweigh, 즉 능가하고도 보충하고도 남는지, 즉 더 큰지를 물어본 건데, 이렇게 장점이 단점보다 더 큽니까를 물어봤는데 여러분이 답을 만약 쓸 때 저는 장점이 이거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쓰면 당연히 오프토픽이죠. 오늘 주제랑 맞지 않는 대답. 그리고 장점이 단점보다 크니 물어봤는데 장단점은 이것입니다.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심도 있고 조금은 정확한 그런 답변을 요구하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논리 구조, 또 이 주제에 맞는 내용을 구성해야 점수가 잘 나오는 거죠. 이제 좀 문제를 풀어봐서 느꼈죠. 뭔가 이렇게 실력이 누적돼 오고 문제풀이 경험이 지금 이제 생기면서 여러분은 되게 다양한 주제에 대한 에세이를 지금 풀고 있고 굉장히 다양한 문제 유형을 접하고 있어요. 아직 우리가 유형별로 좀 정리를 하는 상황이라 어떤 몇 개의 주제가 되는지 이런 건 안 봤지만 솔직히 유형별로 정리가 끝나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은 주제별로 좀 이제 캐테고라이즈를 해서 정리를 해야 돼요. 오늘같이 어떤 교육 쪽 주제인지, 교육, 환경, 기술, 그쵸? 범죄, 사회 이런 식으로 되게 주제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인 거고 오늘 배우는 유형은 우리가 앞서 배웠던 동의하니 동의하지 않니 지나갔고 뭔가 양쪽의 입장을 둘 다 논하시오 또 지나갔고 이제 벌써 뭐예요? 세 번째 문제 유형으로서 동의합니까? 찬반 아니고 찬반을 묻는 거 아니고 양쪽 논하는 거 아니고 장단점 장점이 단점보다 크니이고 우리 두 개 더 남았는데 원인과 해결책을 묻는 문제와 또 약간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는 문제 유형이 하나 더 남았어요. 이렇게 문제 유형은 5개로 좀 분류가 되어 있고 책이 이제 세 번째 챕터로 온 거죠. 그래서 다양한 유형을 보고 있는데 이렇게 물어봤을 때 조금 논리를 신경 쓰면서 답안을 작성해야 됩니다가 일단 지금 포인트예요. 오늘 주제를 잠깐 이해해 볼게요. 일단은 학교에서 대학이죠. Some colleges, some 대학이 encourage students to create businesses 하면은 뭔가 창업을 하도록 encourage 해야 한다. encourage 합니다. While they're still in school 하면은 아직도 그 학생들이 아직 여전히 학교에 있는 동안 창업을 하도록 장려한다라는 주장, 이런 이슈가, 이런 상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것의 이점, 장점이 단점을 보다 더 큰지 이렇게 물어본 거죠. 간단하게 개요를 보면서 전체 답안이 어떻게 완성됐는지를 볼게요. 근데 일단 질문이 장점이 단점보다 크니를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다 아니다 대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단점이 좀 큰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할 거고 이럴 경우에 그냥 단점만 딱딱 말하면 사실 설득력은 좀 없죠. 왜 이점도 있을 텐데 왜 이미 존재하는 이점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단점보다 못한지 즉 이게 더 큰지를 설명해내야 돼요. 그게 가장 좀 논리적이고 모범적인 답안인데 사실 목표 점수에 따라서 답안 구성을 좀 다르게 할 건데 6.5에서 7.5 이 정도 사이가만 받는 게 목적이라면 일단 장단점을 둘 다 논하되 본론 문단을 그닥 그렇게 많이 할애해서 굉장히 충분한 설명까지는 안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점수대, 안정권의 점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제 7.5는 이제 고득점이지만 7.5를 걸쳐서 8.5 정도, 이 정도를 받으려면요. 이 정도에 받으려면 사실 조금 모범적이고 충분하고 조금은 더 여유 있게 분량을 많이 잡아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교재 안에 있는 글은 좀 6.5는 사실 오류가 있는 글이라서 그닥 목표 점수로 삼고 싶진 않고 여러분이 제가 첫 강의부터 많이 강조했던 것처럼 7점, 7.5점 정도를 목적으로 하되 좀 더 쉽게 말하면 명확히 말하면 7점을 목적으로 두면서 공부를 하다가 좀 잘 돼서 7.5가 나오거나 혹시 실수를 명백하게 하고 나왔지만 맞은 게 훨씬 많아서 6.5가 나오는 상태가 되는 게 굉장히 이상적인 시험 응시 방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 좀 실력을 키워나가면서 시험에 응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정도가 목적이잖아요, 우리는. 그리고 못 나와도 이 정도, 좀 잘 나오면 이 정도 좋고요. 그러면 본론을 2개 정도만 구사하는 게 전반적으로 좀 IELTS 라이팅이라는 좀 어렵고 약간 좀 난이도 있는 시험을 쉽게 보이게 하고 좀 쉽게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 교재 구성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장점이 단점보다 크니? 물어봤으면 장단점을 둘 다 얘기는 꺼내야 돼요, 사실. 근데 솔직히 좀 멋지게 하면 약간 좀 모범적으로 가볼까? 7.5 이상. 나는 무조건 7.5에서 못 나와도 8.5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사실 뭐 문단은 어떻게 나누는지 간에 크게 상관없지만 논리 구조는 이렇게 가야 돼요. 일단 서론이 있는 건 당연하죠. introduction. 이건 이제 익숙하죠. 간단하게 문제에 대한 이해와 그다음에 글의 방향을 제시하는 건 어떤 식으로 여기는 이렇게 쓰자. 8점이 목적인 사람, 7점이 목적인 사람.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하게. 그러면 8점인 목적인 사람. 원래 어떻게 써야 되냐면요. 서론을 간단하게 써 똑같아요. 문제에 대한 이해와 그다음에 글의 방향을 딱 제시한 다음에 우리는 지금 여기 단점이 더 크다고 생각하죠? 학생한테 무슨 창업을 시켜요. 너무 공부도 바쁜데, 그쵸? 그게 단점이잖아요. 그래서 공부가 바쁘고 공부에 집중할 수 없잖아. 그러면 여기서 나는 단점이 인 것 같아. 단점이 더 큰 것 같고 단점이 이러이러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한테 창업을 시키는 건 이런 점에서 단점이죠. 라고 한 다음에 갑자기 여기서 장점을 딱 말하는 것보단 원래 뭐가 더 모범적이고 좋냐면 방금 말한 단점 있잖아요. 본론에서 설명한 거. 이게 왜 이미 존재하는 장점보다 더 큰지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논의, 좀 더 약간 비교하는 듯한 언급, 서술 이런 게 좀 되어 있어야 채점한 사람도 이 학생은 단점이 더 크다고 생각한 사람이며 그다음에 자기가 생각하는 그 단점은 장점보다 더 크고 장점이 즉 단점보다는 왜 못한지를 조금은 더 여기다 언급을 해주는 게 이상적이고 모범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방금 말한 것처럼 단점이 꽤 상당하고 커서 나는 이미 존재하는 장점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단점이 넘어선다라는 식으로 이쪽이 더 크다고 라고 해야 조금은 충실하게 좀 짜임새 있는 논리를 구성한 거예요. 이렇게 안 하고 어차피 목표 점수가 7점, 7.5 요 정도라면 8점, 8.5가 아니라 좀 약간 내린 거죠. 이것도 참 좋은 점수지만요. 그쵸? 그치만 8점보다 못하는 건 맞잖아요. 그래서 서론을 간단하게 쓴 다음에 우리 똑같이 이렇게 할 거예요. 나는 단점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도 있지요. 따라서 둘 다 논의한 상태로 봤을 때 나는 장점보단 단점이 조금 더 상당히 크고 우려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도로 약간 이쪽 8점 이상을 목표하는 글보다는 좀 단조롭고 직접적으로 왜 장점이 단점보다 크다는 건지 또는 그 반대라는 건지에 대한 논의는 없지만 장점은 이거고 단점은 이거고 나는 좀 이쪽이라고 이렇게 좀 단순하게 글은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이 따라하기는 쉽고 당장 6.5, 7 이 아쉬운 사람들한테는 더 오히려 좋은 그냥 답안 작성 방법이에요. 여러분 중에 대부분은 라이팅에서 6만 받으면 된다라는 사람 더 많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만약 목표 점수가 이 정도 안정권의 점수라면 충분히 조금 안정적으로 조금은 요령껏 답안을 작성하는 게 오히려 여러분한테 더 좋을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여기서 강조된 내용이에요. 일단 그래서 지금 얘기한 대로 이대로 할 건데 우리는 바디 1엔 약간의 순서 크게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우리는 하나하나 얘기하고 하나 고를 거니까요. 조금 깊이는 약간 떨어지지만 그만큼 좀 더 전략적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디 1에서는 뭔가 이점을 얘기할 생각이고 이렇게 창업할 기회를 주면 배운 걸 put their ideas into practice. 뭔가 아이들이 학생들이 대학에서 약간 이론적으로 배운 것들을 실제로 실전에 이렇게 활용해 볼 수 있는 기회는 되게 좋은 거죠. 실제로 hands-on 하면은 직접 해보는 그런 경험이나 체험은 더 좀 흥미롭고 좋은 그런 학습 방법을 제시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더 많이 효율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푸드트럭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사례가 푸드트럭 같은 걸 좀 계획해서 뭔가 운영하는 거 이런 걸 해보면 되게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고 여기 잘 참여합니다라는 식의 일단은 학생들 입장에서 대학을 다니는 동안 아직은 좀 어리고 아직은 경험이 없지만 창업을 해본다는 거에 대한 장점이 나와 있고요. 단점으로서 두 번째 본론을 가면 일단 struggle 하면 뭐예요? 되게 고군분투하고 힘들어하는 거죠.
to concentrate on, 집중하는 데는 좀 어렵죠. on their studies에서 학업에. 그래서 공부하는 데도 시간이 되게 많이 필요한데 뭔가 창업을 하기 위한 계획과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학생들한테는 부담일 수 있고 실제로 사업을 시작한다는 거는 굉장한 양의 시간과 에너지를 요구하며 어떤 리서치에서도 비즈니스를 시작시켜서 뭔가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takes average of 2 years, 한 2년 정도의 굉장히 좀 노력이나 집중이 필요한가 봐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힘든 경험을 대학생들한테 시키는 건 그닥 그렇게 좋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은 것 같아. 라고 얘기가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모범 답안의 글들이 좀 단순화되어 있고 가끔 보면 약간의 좀 구어체스러운 그런 표현들도 등장을 하긴 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가 구어체스러운 건 소수, 일부이고 대부분의 것들이 좀 아카데믹하고 약간 좀 진지하고 그래도 좀 글에 어울리는 것들이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40분 또는 30분에서 40분 사이에 쓰는 거죠. 그 정도 시간 동안에 제시된 질문에 대한 답안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지금 겪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바로 볼 거예요. 전체적으로 빈칸 채운 거 확인하시면서 체크를 해보시고 아직 초반 그 에세이라서 빈칸이 좀 쉽죠. 여러분이 서론의 1번으로 가면 당연히 문제에 대한 이해와 글의 방향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벌써 질문이 장점이 단점보다 크니 물어봤으니까 나는 그렇다 아니다 대답이 나올 예정이죠. 일단 It's a common belief that 첫 번째 강의부터 계속 나왔던 거죠. 대절화 안에 있는 내용은 일반적인 사실입니다.로서 뭐가 어떤 일반적인 견해이고 사실이냐면 It's good for 뭐가 좋대요? For college and university business programs to make their students start businesses while in school. 학교에 있을 때 학생들로 하여금 일단 make라는 동사를 하게 만든다는 게 약간 forcing의 느낌이죠. force 한다는 거. 싫어도 너네 비즈니스 한번 해봐. 배우는 게 많단 말이야. 그래서 좋은 목적이겠지만 뭔가 대학이나 대학교 비즈니스 프로그램들이 학생들로 하여금 사업을 시작하도록 만드는 거. 이거 좋다라는 게 좀 일반적인 견해래요. 근데 그러나 however there's a more persuasive argument that 하면서 이쪽에다가 이제 약간 그 상반되는 입장을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벌써 약간의 템플릿은 앞서 우리가 배웠던 양쪽 다 논해봐라는 거랑 비슷하게 이제 취급하면 되죠. 이런 의견이 있는데 이거 좋다라는 의견인데 약간 persuasive argument라고 하면서 그만큼 힘 있는 약간 또 단점, 좋지 않다라고 하는 의견도 또한 있어 라고 하면서 문제에 대한 이해를 여기까지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the disadvantages of this outweigh the benefits. 단점이 outweigh, 더 넘어선다는, 더 크다라는 설득력 있는 그런 주장도 또한 있습니다. 이유. 이게 더 설득력 있는 주장이 좀 더 있대요. 왜냐하면 running a business can divert 하면은 뭔가 전환시키는 거, divert students' attention away from the basic goal of higher education. 이런 고등교육이죠. 좀 대학 교육의 이런 기본적인 목적이 뭐예요? 주로 배우는 건데, 공부, 학업 이런 거로부터 뭔가 학생들의 그런 attention, 집중이나 관심을 divert, 전환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서 뭔가 학생들이 공부에 집중해야 되는데 너무 사업에 좀 몰두하거나 아무리 그게 흥미롭고 좀 현실적인 그 경험이다 할지라도 너무 본인들의 그 본분이죠. 뭔가 교육의 본래 목적, 기본적인 목적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건 좀 우려가 더 될 수 있죠.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꼭 어떻게 써야 되는 방법은 없어요. 꼭 답은 없고. 하지만 이제 여기 책에서 제시하는 거는 그래도 이 문제에 이렇게 접근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쉽지 않겠습니까?가 일단 목적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본론으로 넘어가 볼게요.